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부터 특검 수사에 대한 당내 반응 그리고 당내 혁신 문제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님 출연하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일단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어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뭐 파행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 청문회 이틀 동안 지켜보시면서 총평을 좀 먼저 내려주신다면요. 역시 이렇게 권력이 넘어가면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좀 당할 수밖에 없구나.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리고 이 시간 끌기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다 보이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어차피 임명은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 동의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적당히 국민 눈치 조금 보면서 일 하다가 통과시킬 것이라는 게 너무 보이는 청문회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그 메신저 청문위원을 우리 국민의힘의 청문위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예, 후보자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지 메신저를 검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야당이 되고 정권이 넘어간 것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워낙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 좀 무력감. 왜냐면 민주당도 사실은 야당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지난 권력이 뭐 170석이나 어디서 갖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힘을 썼고 문재인 정부 때도 180석 있었고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 권력이라는 게 대통령 권력과 이렇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도 하고 자기 힘도 과시했지만은 저희는 지금 사실 뭐 우리 앵커님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가 107석이라는 의석이 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참 우리 청문위원들 나름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우리 그 주진우 의원이나 곽규택 의원 또 김희정 의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료도 많이 이제 준비하시고 또 날카로운 질문들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격 이 청문회에 대해서 질이나 이런 것들이 날카롭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날카롭게 했죠. 근데 그 날카롭게 해도 뭐 창이 너무 두터우니까 그 창이 뭐 정상적인 창인지 비정상적인 창인지 모르겠지만 방패가 너무 두꺼우니까 그 방패가 너무 두꺼운 땅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뭐 그런 상황.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제 김민석 후보자는 보니까 낼 거 다 냈고 나는 털릴 만큼 털렸다. 이런 입장이고. 뭐를 냈죠? 뭐를 냈나요? 아니 자료 많이 냈다고. 앞서 이제 인사청문위원이 여당의 최현일 의원도 예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때에 비하면 많이 냈다. 아니 우리가 뭐든지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윤석열 정부 때 총리 후보자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게 그런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저희들 비판 많이 하잖아요. 실패한 정부라고. 그럼 그런 정부 기준으로 자기들 정치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맞춥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불성실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이제 안 맞다. 그런 청문회 모습들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보면은 물론 방어는 해야죠. 그 심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일정 부분은 이래 좀 받아들여 주면서 방어를 하는 거하고 호위무사처럼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 눈높이 안 맞는 청문회였다. 자, 그런데 그나저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야당이 워낙 국민의힘이 의석수도 적고 이러니까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판판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 벗어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응 방법?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저희들이 탄핵이 된 정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정부에 있었던 여당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늘 하듯이 윤석열 정부 탓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좀 실착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래 엉망이었다. 당신들은 내란 세력 아니냐. 이렇게 규정 짓고 저희들을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실착은 작은 것이라는 식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몇 달간은 이런 데 저희들이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저희들에게 불리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묘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답답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두드려 맞을 때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예. 누가 좀 좋은 해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다음 저희가 질문 드릴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인데 예.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 쳤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예.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법원에서도 요거 체포영장 기각할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아니면은 영장 나와서 강제로 그냥 구인하겠는데 체포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확률은 좀 체포 쪽이 더 높지 않아 생각했는데 영장 발부. 예. 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으로 예, 좀 봤는데 그래도 어제 만약에 이제 소환에 응한다면은 뭐 이런 이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그래서 이게 기각됐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법리적으로 기각됐다는 의미를 담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식으로 지금 특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28일에 토요일이에요. 출석을 요청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출석하겠다고 예, 당당하게 예.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부터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이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도 오글지에 오는 상당한 지금 위협 요소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 특검 입장에서는 새로운 또 피의자를 조사한다고 하면 예.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칼이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좀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도 그거는 예상을 좀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참 당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다른 특검들도 물론 무시무시하지만은 예. 사실 내란 특검이 제일 좀 두렵습니다, 그죠? 정작 몇몇 의원들이 좀 타겟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민주당이 표는 안 내는데 예. 저는 그런 노림수가 있을 거라 보고요. 또 특검에서 또 명분을 쥐고 있잖아요. 예. 내란 혐의 수사라는 특검. 그리고 내란은 혐의라는 자체는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탄핵이 되는 이런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이 예. 무소불위의 권력 이 조사로 들어가면서 인지된 사건까지 이제 어떤 조사하다 보니까 이 의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인지됐다. 예. 그럼 거기도 조사하고 또 이 의원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의 행적이 이상하다. 예. 조사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란 특검을 찍고 만약에 예. 거기서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이 만약에 혐의가 있어서 예. 사법 처리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위원장당 해산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까지는 민주당도 아마 고민이 많이 빠질 것 같지만 이게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진 않아요. 없는 이야기.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낮지만 예. 분명히 저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낮지만 그것을 제로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저희들을 이렇게 몰아세우기에 명분도 가지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한동안 저희들이 좀 회생하기 어려운 정도로 타격을 입히겠다는 그런 의도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5년 임기 끝나면 마쳐야 되잖아요. 예. 이 정권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당이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긴 그러면 하죠. 예. 예전에 뭐 어떤 분 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20년 집권론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예. 그렇게 정권을 자꾸 연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얼마나 괴멸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정권은 더 연장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렇게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계속 깊이 수사해 줄수록 예.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한 분이 있다면 예. 그죠? 분명히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위헌적 비상계엄에 그 이렇게 동조하거나 큰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기에 좀 굉장히 애매하게 관여되어 있는 분들까지 다 조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의정 활동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내란 특검으로 당이 국민의힘의 괴멸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걱정하고 상당히 계시는 건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있어요. 그 김건희 특검은 어떠세요? 이거는 내란 특검과 달리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직접적인 뭐 대상이 되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위기감이 있습니까? 물론 내란 특검에 비해서는 내란 특검이 지금 중심이죠. 그런데 예. 이 김건희 특검도 명태균 리스크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예. 명태균 리스크에서 나오는 공천 관련된 부분들에서 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올해 안에는 예. 이 특검 전국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게 대응하고 예. 어떻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데 따라서 저희 당이 지금 가야 될 길들이 상당히 지금 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의 외부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예. 그럼 그걸 좀 방어하려면 당내 문제가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예. 아직 좀 뭐가 정리가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의원님.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30일에 끝납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권한대행체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없으니까 예. 송원석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갑니까? 아니면 송원석 비대위가 뜨는 겁니까? 저는 권한대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비대위대로 뜨는 예,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 뭐 전당대회를 8월 중순까지 당겨진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예. 실제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굳이 본인이 뭐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권한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막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당의 쇄신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예.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다 그만뒀으니까요. 예, 지금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 권한이 없고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막 다니면서 뭐 여러분들 만나고 쇄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하지만 예. 이게 정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별로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또 혁신위원회를 띄운다 그럽니다. 예. 근데 혁신위원회라는 게 예전에도 우리 많이 봤죠. 인용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하지만 혁신위원회에서 막 논의하고 한 것들이 사실 당 대표가 또는 그 안 받아주니까 노하면 별 소용 예, 없어요. 이게 사실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 뭐 말로는 혁신을 하니까 듣기 좋은데 예. 과연 얼마나 우리 당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혁신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전당대회 빨리 하는 거요? 제일 좋은 방법을 물어보실 때마다 괴로운데 전당대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전당대회도 지금 후보자들도 예. 또 거론되는 분들이 예. 여럿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우리 당의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는데 예. 또 그것도 또 우리 당의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지금 뭐 출마 여부도 불확실하고 예. 그럼 또 어느 분이 당을 이끌어야 되는지를 쭉 후보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예. 예. 아침에 인터뷰하는 게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의원님하고 제일 가까운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옵니까? 그 지난 원내대표 선거전만 하더라도 예. 저는 최소 5대5라 봤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그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출마 확률이 예, 떨어져서 분명한 계기는 원내대표 선거였습니다. 예. 이게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리가 말하는 송원석 의원이 1차에서 통과돼 버렸잖아요. 60%. 과반 예. 이상이죠. 예. 친윤이라고 봐야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예. 이 당이 이렇게 변화와 쇄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고 현실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예. 그때부터 저희들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주변에 있는 의원들의 좀 기류가 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번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출마는 반대하는 거세요? 저는 제 뜻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예. 저는 이제 제가 확신이 제가 안 쓰거든요. 정말. 제가 서야 대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 하겠지만 저도 지금 아직은 좀 애매해요. 나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런 또 앞으로 말씀이시군요. 남은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예.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좀 부정적 기류가 좀 더 강하다. 전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는 그러면 뭐 한동훈 전 대표 안 나가고 다른 분들 한다고 치면 예. 혁신위 구성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혁신위에 뭐 친한계 의원들 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네. 친한계 의원들이 뭐 들러리만 쓸 것 같아서 안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의원님 제안 받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대체적으로 안 받은 분들이 있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은 분들이 더 많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그럼 아예 제안을 안 받은 몇 분은 분들도 있는 많다? 거 있겠지만 예. 몇 분은 있겠지만 예.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좀 있죠. 혁신위가 몇 명으로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그 중에서 뭐 한두 명 넣어서 구색 갖추기 하는 모양이라면 가서 뭐 친하게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창한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 이 당은 그 기존 세력들이 다 운영해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제안 받으신 분이 그런 의도를 밝히시지 않았겠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그리고 혁신위에 이제 뜨면 예. 주요 안건으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도체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단일 지도체제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김무성 당대표, 예. 서청원 수석 최고위원이 예. 있었던 그때 그 집단 지도체제로 바꾸는 문제 거론된다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건 보세요? 좀 의도가 있죠. 의도?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예. 대표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구조잖아요. 예.
왜냐하면 대표의 결정권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아하. 집단이 결정하는 구조로 막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의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한동이 되는 경우가 두렵죠. 나와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두렵죠. 예. 또 최근에 좀 약간 기류가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 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친윤 주류 쪽에서요. 예, 그런 예. 기류가 보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후보가 당선될 때 예. 그분들이 마음껏 이 야당 대표는 사실 좀 정권이 있잖아요. 야당 대표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대통령의 그 구속을 받지 않으니 예. 그런 경우가 요즘 살며시 좀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그래서 딱 집단 지도체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예. 또 뭐가 꾸며지고 있구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친윤 주류의 기득권 연장의 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워낙 좀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 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게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일단 예. 의심부터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에 있는 앞에서의 지도부들이라든지 중진들이 뭐 신뢰받지 못하는 당을 만들어 온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예.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으로서 안 나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신다면 안 나가는 쪽이 좀 우세하죠. 예, 그럼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당 대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없어요? 예, 미래를 열 수 있는 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 우리 당이 과거와 절연하고 예. 미래로 나간다는 비전을 보일 수 있는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예. 너무나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